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는 추석 전전날입니다. 오늘 학생들이 저한테 지구과학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 저도 뭔가 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튼 추석 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얼른 집에 가서 문제풀이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나눠준 프린트물 O2 문제집입니다. 이거를 풀이할 겁니다. 천체 단원에 들어오면서 몇몇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사실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는 많지가 않아요. 지금 문제풀이 영상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아주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다 풀 겁니다.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천천히 스텝을 밟아가면서 다시 한번 조금 마음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는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아직 수업 시간에 제가 모든 부분을 가르친 게 아니라서 문제를 풀면서 배우지 않았던 부분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 풀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그림은 별 P와 Q의 파장에 따른 에너지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P별을 보고 Q별을 보니까 P별은 아주 짧은 파장대에서 에너지가 많이 나오네요. Q별은 상대적으로 긴 파장에서 에너지가 많이 나오네요. 그렇다는 말은 P랑 Q별이 있으면 최대 에너지를 내는 파장대가 P는 Q보다 짧다. 그렇다는 말은 표면 온도는 더 크다. 그런 말은 색지수는 등급입니다. Q가 더 크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P가 Q보다 짧다. 맞습니다. 별의 표면 온도는 P가 Q보다 높다. 맞습니다. 색지수는 P가 Q보다 크다. 아닙니다. 작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디귿 색지수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색지수는 지금 B필터에서 V필터를 뺀 등급을 나타냅니다. 등급입니다. 약속입니다. 지금 P별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P별은 이렇게 B필터가 V필터에 비해서 에너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는 말은 등급으로 고치게 되면 등급이 숫자가 더 작다는 말입니다. B필터가 V필터에 비해서 등급의 숫자가 더 작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B에서 V를 빼주면 P별 같은 경우에는 색지수가 마이너스로 나타날 거예요. 반면에 Q별 같은 경우에는 B필터에서 나오는 에너지보다 V필터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더 많아요. 그럼 이거를 등급으로 고쳐주면 B필터에서 나오는 등급이 더 크고 V필터에서 나오는 등급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B에서 V를 빼주면 플러스가 될 겁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문제 풀 때에는 그냥 표면 온도가 크면 색지수가 바로 작다고 얘기하고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별 A에서 D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긴 별은 D이다. 1번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표면 온도만 봐주면 돼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짧은 파장대에서 에너지가 많이 방출돼요.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가장 긴 별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별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별 D 맞습니다. 표면에서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찾으라고 했죠. 이 값은 제가 표면 온도에만 비례한다고 했었죠. 광도랑 반드시 구분을 해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가장 큰 별을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별 A 맞습니다. 2번도. 광도가 가장 큰 별은 C라고 했는데 지금 광도를 물었는데 광도는 절대 등급이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절대 등급이 낮을수록 광도가 큽니다. 그러니까 절대 등급의 수치가 가장 작은 C별이 광도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4번 별의 크기는 A가 B의 4분의 1이라고 했는데 A랑 B를 볼까요? 일단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광도라는 것은 L로 나타낼 겁니다. 비례합니다. 별의 크기의 제곱에 그리고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지금 A랑 B는 절대 등급이 똑같으니까 광도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런데 A가 B에 비해서 표면 온도가 2배가 더 큽니다. 그런데도 광도가 같아지려면 2의 4승을 하면 16이 되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반지름이 4분의 1배가 되어주면 4분의 1의 제곱이 딱 될 거니까 광도는 똑같이 될 거예요. A랑 B별에. 표면 온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강도가 같을 수 있었던 까닭은 A가 B별에 비해서 반지름의 크기가 4분의 1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번 또 맞습니다. 5번 별의 크기는 A가 D보다 약 10,000배 크다. A랑 D를 보면 절대 등급이 10등급 차이 나네요. 제가 등급이 5등급 차이 날 때는 100배 밝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10등급 차이 나게 되면 10,000배가 밝습니다. 그러면 D가 일단 10,000배가 밝은데 표면 온도가 낮네요.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강도가 더 크대요. 그러면 반지름이 엄청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별의 크기는 A가 D보다 10,000배 크다라는 말은 일단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정확하게 한번 수치로 몇 배가 더 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랑 D 광도는 제가 임의로 설정하겠습니다. 임의의 비율이 맞으면 돼요. D는 A에 비해서 절대 등급이 10등급 낮으니까 10,000배가 더 밝습니다. 1대 만이라고 적겠습니다. 10의 4승. 그리고 표면 온도의 B는 10대 1이네요. 10대 1. 10대 1. 그러면 제가 이제 반지름을 설정해 줄 건데 T4승 R제곱을 곱한 값이 1이 나와야 돼요. T4승 그러면 A별의 반지름의 크기는 10의 제곱분의 1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T의 4승을 하면 10의 4승이죠. R이 10의 제곱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제곱해주면 10의 4승분의 1, 얘 둘을 곱해주면 1의 값이 나옵니다.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D의 반지름의 크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의 4승을 해주면 1이 되고 반지름이 10의 제곱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이 10의 4승이라는 광도가 나오니까. 그래서 D라는 별이 A라는 별의 크기보다 약 10의 4승이 크기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000배가 더 크다는 거. A가 D보다 크다는 게 아니라 D가 A보다 10,000배 더 큽니다. 괜찮으시죠? 계속 한번 쭉쭉 가보겠습니다. HR도 나왔네요. 별의 다양한 별을 여기 가로축은 색지수, 세로축은 절대 등급으로 나타냈습니다.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광도가 크다고 했죠. 이거는 약속입니다. HR도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리고 표면 온도는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져요. 색지수가 작아질수록 표면 온도 높아진다고 했죠. 대부분의 별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여기 거성이라고 합니다. 거성, 주계열성, 얘들은 백색 외성이라고 합니다. 외성, 백색 외성. 일단 처음이니까 제가 HR도의 특징에 대해서 물리량의 특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방금 전에 이 식은 계속 쓸 겁니다. R제곱 T4승. 만약에 광도가 같은데 표면 온도가 다른 이러한 별들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여기. 그러면 광도가 일단 같다고 했습니다. 광도가 같은데 이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작다고 했죠. 그렇다는 말은 크기가 엄청 크다는 말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커요. 그리고 위아래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위로 갈수록 지금 표면 온도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광도가 크게 나타나려면 위쪽으로 갈수록 광도가 크다겠죠? 크기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HR도에서 특징은 위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커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커져요. 즉
이쪽으로 갈수록 오른쪽 상단으로 갈수록 크기가 커지고 왼쪽 하단으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집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지금 처음에만 이거를 설명하고 이제 계속 문제 풀 때는 뒤에 문제들은 제가 이거를 설명을 안 할 겁니다. 다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A는 주계열성이다. 얘들 한번 심심한데 한번 점 한번 찍어볼까요? A는 절대 등급이 -5 그리고 색지수는 0.3. 아 그럼 얘는 여기쯤 있네. 아 A는 얘는 주계열성에 있구나. B는 절대 등급이 10등급이래요. 10등급 그리고 색지수는 0. 여기에 있네요. 얘가 B입니다. 얘는 백색의 성이네요. 그리고 C 얘는 절대 등급이 7등급. 색지수가 1.5. 얘는 주계열성에 있네요. 그리고 D는 절대 등급이 -5, 색지수가 1.5. 그러니까 여기 있네요. 얘는 거성이겠네요. 좋습니다. A는 주계열성이다. 맞아요. A, C 둘 다 주계열성입니다. B는 반지름이 가장 크다. 아닙니다. 반지름이 가장 작습니다. 왼쪽 하단으로 갈수록 작다고 했죠? 답은 2번입니다. C와 D는 표면 온도가 똑같다. 지금 C와 D를 보면 색지수 값이 같아요. 색지수 값이 같으면 표면 온도는 똑같습니다. 분광량도 똑같고 그래서 맞아요. D는 A보다 반지름이 크다. D는 A랑 광도가 똑같은데 표면 온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광도가 커. 그러니까 반지름 큽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다고 했죠? D는 C보다 반지름이 크다. 표면 온도가 같은데 광도가 크게 나오려면 크기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큽니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1번 볼게요. 그림은 주계열성 A와 B의 방출하는 세기를 파장별로 나타낸 거다. 제가 주계열성의 특징 한 번만 같이 한번 설명하고 갈게요. 주계열성에서는 지금 주계열성에서 여러분들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주계열성에서는 그러면 얘들이랑 얘들의 크기는 어떻게 비교하냐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식만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어떤 기체들이 모여서 원시별이 되는 과정이 있고 그게 이제 나중에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어떤 주계열성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에 있는 별과 이쪽에 있는 주계열성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얘가 표면 온도도 높고 강도도 커요. 그리고 얘가 표면 온도도 낮고 강도도 작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계열성에서 광도가 일단 큰 애들이 표면 온도도 큽니다. 게다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런 애들이 질량도 큽니다. 질량. 일종의 질량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연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도가 큰 애들이 질량이 더 큽니다. 더 많은 기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크기도 더 클 겁니다. 그렇게 같이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수명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그럼 이 별의 수명은 질량이 클수록 에너지원이 많으니까 수명이 길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수명은 짧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넓은 부분에서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진화 속도는 엄청 더 빠릅니다. 질량이 큰 주계열성이 작은 주계열성보다 진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수명은 더 짧아지게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밀도는 잘 묻지 않습니다. 주계열성 내에서는 밀도가 어떤 게 더 큰지 잘 묻지 않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근데 질량 자체는 이게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부피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피가 크기가 큰 애들이 밀도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크기가 클수록 밀도는 작아집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밀도 같은 경우에는 잘 묻지 않습니다. 밀도는 주계열성 내에서 밀도는 잘 묻지 않아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일단 그러면 1번 한번 보겠습니다. A가 B보다 큰 값을 갖는 거. A는 짧은 파장대에서 에너지가 많이 나오고 B는 긴 파장에서 에너지가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 A랑 B의 표면 온도는 당연히 A가 더 큽니다. 기억 맞습니다. A가 B보다 큰 값을 갖는 거. 지금 주계열성 내라고 했죠? 주계열성 안에서는 제가 방금 전에 표면 온도가 클수록 강도도 크다고 했어요. 그러면 절대 등급이라고 했으니까 더 작아지겠네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색지수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D가 틀렸습니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반지름도 크다고 했죠? 주계열성 내에서는 질량도 큽니다. 반면에 넓은 부분에서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명은 짧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2번 볼게요. 그림은 두 종류의 스펙트럼이 생성되는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가 같은 경우에는 방출 스펙트럼이네요. 방출 스펙트럼. 어떤 고온의 기체에서 일부 파장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일부 파장대에서만 에너지가 방출되는 겁니다. 나는 흡수 스펙트럼이네요. 어떤 광원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다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앞에 저온의 기체가 이것의 일부를 흡수해서 대부분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오는데 중간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된 것이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가에서는 특정 파장의 에너지가 기체에 흡수되어 스펙트럼이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거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정 파장의 에너지가 기체에서 흡수되는 게 아니라 방출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가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나는 별의 분광령을 분류하는데 이용된다. 맞습니다. 별을 보면 별에는 다 대기가 있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표면 온도에 따라서 이 흡수 스펙트럼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입니다. 가와 나의 기체가 같다면 흡수선이나 방출선이 같은 파장에서 나타난다.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소의 방출선이 어떤 이러한 파장의 스펙트럼에서 나온다고 치면 흡수 스펙트럼도 빨주노초 파남보 다 있을 때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나타났다고 쳤을 때 이 부분만 똑같이 흡수되어서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원소라면 흡수선이랑 방출선의 파장은 같아집니다. 다만 이거는 무조건 맞습니다. 다만 어떤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흡수선이 잘 나타나냐 방출선이 잘 나타나냐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일단 요 정도만 그래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분광령에 따른 주요 물질의 흡수선의 세기를 나타낸 거다. 수소 원자의 흡수선의 세기는 A형 별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이건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제일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수소 흡수선의 세기에 따라서 분광령을 A, B, C, D, E, F, G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A형 별에서 수소 원자의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요. 지금 그림 또 한번 보시면 수소 흡수선의 세기가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A0에서 흡수선 제일 가장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B형 별에서 당연히 잘 나타나요. A형에서 일단 가장 잘 나타난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세요. 니은 표면 온도가 약 4000켈빈인 별에서는 칼슘 이온의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지금 여기 분광형으로 나타나 있어서 나 표면 온도 모르는데? 그러면 못 푸는 겁니다. 제가 기본적인 값으로 A는 10,000켈빈이다. 외우라고 했죠? 그리고 태양이 G2라고 했어요. G2. 그러니까 2라는 것은 더 세분화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G형 별에서 0에서 9까지 이렇게 숫자를 붙일 수가 있어요. 숫자가 작을수록 표면 온도가 더 높습니다. G2는 제가 한 태양은 표면 온도가 5800켈빈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약 4000켈빈이라면 한 이 정도쯤 내려갈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M형 별부터는 한 3500
그 밑입니다. 그래서 한 4800이라면 한 이 정도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 칼슘 이온의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표면 온도가 높은 별에서 금속 원소의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난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그러한 경향을 보이냐? 아닙니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 역이 많아요. 칼슘, 철.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금속 원소의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낮을수록 제가 많이 보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높은 데서는 수소나 헬륨 이온선이 많이 보이고, 조금 더 낮아지면 칼슘이나 금속 이온선이 보이고, 더 낮아지면 분자 이온선이 보입니다. 그리고 흡수선 개수가 표면 온도 낮아지면 흡수선 개수가 많아진다고 했죠.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답은 3번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표면 온도와 반지름이 서로 다른 별을 나타낸 거다. 반지름과 표면 온도가 나와 있네요. 바로 기억 보겠습니다.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라고 했죠. 그러면 시그마 t의 4승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표면 온도의 4승에만 비례해. 그러면 표면 온도만 봐주면 됩니다. 가가 나에 비해서 2배가 더 크니까 이거는 가가 나보다 16배가 더 많겠네요. 이것까지 체크해 줄 수가 있겠죠. 기억 맞습니다. 가의 강도는 4πr제곱 시그마 2t의 제곱. 이 식에 넣은 거네요. 광도라는 것은 9의 건널비 4πr제곱 곱하기 단위 면적 시그마 t의 4승. 여기에 이 반지름 r을 넣은 거고, 여기에 표면 온도 2t를 넣은 겁니다. 근데 얘가 제곱을 적어줬네요.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4승이 되어야 됩니다. 가와 나의 강도는 같다. 다를 것 같습니다. 반지름이 2배가 됐어요. 그러면 그냥 제가 문자를 빼고 숫자만 한번 적어볼게요. 1의 제곱, 반지름의 제곱, 그리고 표면 온도 2의 4승. 그러면 얘는 16이 나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2의 제곱, 1의 4승. 그러니까 4가 되네요. 가와 나의 강도는 같은 게 아니라 가가 나보다 4배가 더 밝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5번 보겠습니다. 표면 온도가 같은 별. 이런 거 나오면 잘 챙겨 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A, B의 특성을 나타낸 거다. 반지름, 태양은 1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광도도 태양은 1이라고 해줘요. 근데 문제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해 줬으니까 일단 봅시다. B는 태양 정도의 반지름, A는 2배. 절대 등급을 구해야 되네요. 겉보기 등급이 나와 있네요. 광도는 A가 B보다 2배 크다. 일단 표면 온도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반지름이 2배가 되면 광도는 4배가 밝아지겠네요. 4배가 더 밝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A가 B보다 2배 크다. 아닙니다. A가 B보다 4배가 더 큽니다. 광도가. 니은 A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4.0보다 작다. 지금 A가 더 밝으니까 마이너스 4.0보다 당연히 숫자가 더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자질구레하게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A가 4배 더 밝다고 했잖아요. 제가 5등급 차이 날 때 100배 밝다고 했잖아요. 100배. 그리고 한 등급 차이 날 때, 그러면 X의 5승이 100이니까 5제곱근 100 해주면 한 등급 차이 날 때는 2.5배가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배가 밝아지는 거니까 2등급 차이 나면 2.5의 제곱이니까 뭐 한 6.25배 이렇게 되겠네요. 4배라는 것은 그러면 한 등급에서, 그러니까 지금 B가 마이너스 4등급이라고 했는데 얘보다 일단 마이너스 5등급이 되면 2.5배 밝아진 거야. 근데 4배 밝아져야 된다니까 했으니까 아마 여기 사이겠네요. 여기는 6.5배, 여기는 2.5배 밝아진 거. 그러니까 4배 밝아졌다고 했으니까 얘는 값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x라고 하면 마이너스 6등급에서 마이너스 5등급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좀 오바다 내가 보기엔. 하여튼 그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디귿 별까지의 거리는 a가 b보다 가깝다. a는 지금 b보다 광도가 더 커요. 일단 겉보기 등급이 똑같네요.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A랑 B의 밝기가 똑같아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A라는 별은 실제 밝기가 더 밝아요. B에 비해서. 그러면 훨씬 더 조금 멀리 있어줘야 되겠네요. A는 B보다 가깝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목이 조금 아프네요. 네, 전 괜찮습니다. 잠시만요. (6번) 보겠습니다. 수능 7번 17년도 지구학투. 거리가 가장 먼 별은 A이다. 우선 거리를 물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겉보기 등급이란 말 빼겠습니다. 적을게요. 그냥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이 같을 때는 거리가 10파섹에 있을 때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절대 등급이라는 것은 별의 위치가 다 다를 거예요. 별이 우리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그 실제 밝기를 우리가 나타내려고 모든 별을 10파섹의 거리에 놔뒀을 때 이 별의 밝기를 절대 등급이라고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겉보기 등급과 우리 눈에 보이는 등급과 지구에서 봤을 때 절대 등급이 같다는 말은 그 별이 지금 10파섹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크다는 말은 실제는 더 밝은데 우리 눈에 보일 때 어둡게 보인다는 말이잖아요. 겉보기 등급이 더 크다는 말이니까. 등급이 클수록 어둡다고 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더 어둡게 보인다. 그러면 거리가 10파섹보다 더 멀다는 말입니다. 거리가 반대로 거리가 10파섹보다 작아진다는 말입니다.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은 경우에는 실제 밝기보다 조금 더 밝아 보이네. 그렇다는 말은 10파섹보다 안쪽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말씀드렸냐면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서 이 수치가 크면 클수록 거리가 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크다는 말은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일단 크다는 말이죠. 더 어둡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실제에 비해서. 실제보다 더 어둡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커진다는 말은 더 멀어진다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설마 배터리가 없네요. 꺼지진 않겠죠? 꺼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원테이크로 가야 됩니다. 22분 남았다고 하네요. 일단 가겠습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거리가 가장 먼 별은 A이다.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빼주시면 됩니다.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 빼주면 마이너스 2.9. 얘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나네요. 8.5. 대략 뭐 4.6. 그러니까 얘가 지금 가장 멀리 있는 겁니다. A 아닙니다. A는 가장 가깝게 있습니다. B.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 B이다. 이거는 절대 등급만 가장 밝게 보이는 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가장 밝게 보이는 거, 겉보기 등급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자료만 봐주시면 돼요. 2번은 A입니다. A가 숫자가 제일 작은 A입니다.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별, 색지수만 봐주면 됩니다. 색지수가 가장 큰 거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B입니다. 그리고 광도는 B가 C보다 작다. 절대 등급만 봐주면 됩니다. 절대 등급 B는 C보다 등급이 낮으니까 더 큽니다. B가 더 작다? 아닙니다. 더 큽니다. 답 5번이겠네요. 반지름은 A가 B보다 작다. A랑 B를 보면 요거 두 개의 값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A랑 B별을 보면 B별은 광도가 더 커요.
광도가 더 큰데 얘들 둘의 표면 온도를 비교하면 색지수가 큰 게 표면 온도가 작다고 했죠. 표면 온도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광도가 커. 그렇다는 말은 반지름이 크다는 말입니다. A가 B보다 작다. 맞는 말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올라가라. 오케이. 바로 보겠습니다. 조금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광도가 가장 큰 별은 시리우스다. 절대 등급만 봐주면 돼요. 절대 등급이 가장 작은 베텔게우스가 가장 큽니다. 기억 틀렸습니다. 반지름이 가장 큰 별은 베텔게우스다.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제가 반지름이 가장 크다고 했죠. 그래서 베텔게우스 맞습니다. 얘들은 베텔게우스는 지금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데도 불구하고 시리우스는 A, 스피커는 P. 가장 낮은데도 불구하고 등급이 가장 커. 그러니까 절대 등급이 가장 작아. 광도가 가장 커. 그러면 반지름 크기 가장 크다는 말입니다. 바로 오른쪽 상단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이러한 논리 과정을 거쳐도 좋고 디귿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은 스피카이다. 밑에 분광형만 봐주면 되죠. O 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 높다고 했습니다. 스피카가 가장 커요. 답은 4번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HR도에서 세별 기역 니은 디귿의 위치를 나타낸 거다. 별의 색지수는 기역이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색지수 지금 물었으니까 분광형만 봐주면 돼요. 표면 온도는 지금 기역이 가장 높으니까 색지수는 기역이 가장 크다 아닙니다. 가장 작습니다. 니은 디귿은 분광형 같네요. 별의 반지름은 니은이 디귿보다 100배 크다. 지금 니은 별은 디귿 별보다 광도가 10,000배가 밝습니다.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제곱. 그러니까 10,000배가 밝은 거니까 표면 온도는 똑같아요. 계속 적죠, 이 식. 10,000배가, 표면 온도는 똑같은데 10,000배가 밝아지려면 반지름이 100배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제곱으로 해서 10의 4승이 될 거니까. 그래서 100배 크다. 니은이 더 큰 거 맞습니다. 광도가 더 크니까 니은 맞아요. 기역은 디귿보다 질량이 작다. 기역은 디귿보다, 제가 이거는 암기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표면 온도가 높은 애들이 광도도 크고 크기도 크고 질량도 크고 진화 속도도 빠르고 수명도 짧습니다. 기역은 D보다 질량이 크다. 맞아요. 답 5번입니다. 9번에 바로 보겠습니다. 가는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가는 지금 절대 등급이 똑같네요. 그렇다는 말은 광도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O, B, A, F, G, K, M 이렇게 식으로 적어지죠. 그러니까 기역은 일단 가나를 일단 보면 절대 등급이 같다는 말은 광도가 같다는 말이잖아. 그럼 이거 둘 중에 하나가 가나인데 A가 그러니까 가가 되겠네. 표면 온도가 낮은 쪽에 있으니까 가. 높은 쪽에 있으니까 A형. 그리고 니은이 나. 그리고 디귿이 자연스럽게 다가 되겠다. 가는 기역에 해당한다. 맞는 말. 나는 밀도가 가장 크다. 나는 반지름이 가장 크잖아요. 크기가 엄청 크잖아요. 질량은 거의 비슷하다네. 비슷한 건 아닌데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크기에 더 영향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오른쪽 상단으로 갈수록 크기가 커진다고 했으니까 밀도는 가장 작습니다. 밀도가 가장 큰 거는 D 백색 외성입니다. 나는 밀도가 가장 크다. 틀렸어. 다는 백색 외성입니다. 거성이 아니라. 기역은 주계열성, 나는 거성, 다는 백색 외성. 답은 1번입니다. 9번에 10번. 주계열성의 질량 광도 관계를 나타냈고 HR도 좋습니다. 질량이 큰 주계열성으로 실제 밝기가 밝다. 질량이 큰 거 한번 볼까요? 주계열성 내에서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커지네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주면서 조금 습득을 해도 좋아.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 거에서 정말 맞네. 이렇게 자료가 주어지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량이 큰 주계열성에서 표면 온도가 높다. 질량이 클수록 지금 광도가 커졌어요. 그러면 광도가 커지는 방향으로 생각해봐요. 절대 등급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색지수가 지금 작아지고 표면 온도는 높아지는 겁니다. 니은 맞습니다. 주계열성 내에서 생각하라는 문제입니다. 절대 등급이 0등급이고 색지수가 1.5인 별. 절대 등급이 0등급이고 색지수가 1.5. 여기에 위치하네요. 얘는 주계열성에 속합니까? 아닙니다. 여기 속해야지 주계열성입니다. 얘는 그래도 거성 같습니다. 거성.
이거 틀렸습니다. 답 3번입니다. 10번에. 11번. 그림은 별의 광도계급 1에서 5까지 나타냈다고 했는데, 광도계급이라는 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초고성, 주계열성, 백색외성을 계급으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1번은 초고성을 나타냅니다. 로마 숫자. 2번은 밝은 거성이라고 합니다. 밝은 거성. 3번은 적색 거성, 또 하여튼 거성입니다. 얘도. 점점 1번으로 갈수록 초대형인 거예요. 그리고 4번이 주계열성.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초고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5번. 주계열성입니다. 주계열성을 5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도계급이라는 거는, 그리고 7번을 5번, 7번을 참고로 백색여성이라고 합니다. 7번을. 참고로 태양을 G2O라고 이렇게 적어요. 여기는 분광형 적어주고 뒤쪽에는 그 광도계급을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분광형이 G2이고 주계열성인 별을 말합니다. 태양이라는 것은. 그것도 나중에 기억해 주세요. 바로 보겠습니다. 광도는 디귿이 가장 크다.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절대 등급 기역이 가장 큽니다. 기억 틀렸고, 표면 온도는 니은이 디귿보다, 니은과 디귿은 같은 분광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면 온도 같습니다. 반지름은 기역이 가장 크다. 오른쪽 상단으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반지름 크다고 했죠. 답 2번입니다. 12번. 밑에 있네요. 잠시만. 12번. 두 별을 분광형과 광도계급을 기준으로 분류한 거다. 앞에 거는 분광형, 뒤에 거는 광도계급. 얘는 5번이니까 주계열성이구나. 분광형은 B고, 얘는 거성이구나. G9에 있는, 여튼 가는 나보다 표면 온도가 높다. 가랑 나랑 표면 온도 비교하려면 요 앞에 거만 보면 되죠. OB, FG, KM. B가 표면 온도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맞아. 가는 B형 별 중에서 주계열성에 해당한다. 가는 B형 별 중에서 주계열성에 해당한다. 뒤에 거만 보면 됩니다. 5번은 주계열성으로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니은 맞아요. 나는 G형 별 중에서 표면 온도가 가장 높다. 나는 G형 별 중에서 표면 온도가 가장 높다. 지금 얘가 G9라고 되어 있거든요. G9. 제가 G0부터 9까지 쓸 수 있다고 했죠. 태양은 G2라고 했고, 숫자가 작을수록 표면 온도가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G9는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거예요. G형 별 중에서. 답 3번입니다. 1번. 그림가는 A, B의 파장에 따른 색이. 오케이. 가에서 A의 색지수. A는 지금 B 필터가 V 필터보다 에너지가 많이 나오니까 등급으로 바꾸면 이게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헐 0보다 작다. 맞아요. 나에서 A의 위치는 P이다. 나에서 A의 위치는 P이다. 지금 배터리 때문에 멘탈이 조금 나갔습니다. 표면 온도가 A 별이 더 높으니까 얘가 A가 되겠다. A, PQ 둘 중에 하나가 AB라고 했거든요. 둘 다 주계열성에 놓이고, 얘는 파장이 긴 파장에서 나오니까 저온에 얘가 B입니다. A 위치는 B다. A는 B보다 수명이 길다. 더 폭발적으로 더 큰 면적에서 하니까, 진화를 하니까 수명은 더 짧다고 했죠. 답은 기억력 1번에 3번입니다. 잠시만요. 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른 하는 게 그냥 좋을 것 같아요. 2번. 별 가와 여기 오타 있습니다. 표면 온도 여기 0 하나씩 빠져 있어요. 1000켈빈에서 A 제로형 색지수 0이라고 했죠. 오타 있습니다. 하나 빠져 있네요. 제가 찾았습니다. 가는 노란색 영역보다 파란색 영역에서 밝게 보인다. 지금 봐봐요. 가를 보면 색지수가 0보다 큽니다. 제가 어떤 별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A형 별이라고 합시다. A형 별은 여기 B필터랑 V필터에서 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색지수가 0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만약에 A보다 온도가 낮은 애들은 긴 파장에서 에너지를 내면서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리고 온도가 높은 애들은 좀 더 제가 비약적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짧은 파장에서 에너지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색지수가 플러스야. 그렇다는 말은 이쪽에 존재한다는 말이죠. 이쪽에. 그러니까 B필터보다 여기 V필터에서 색이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옵니다. B는 파란색, V는 노란색. 그러니까 노란색 영역보다 파란색 영역에서 밝게 보인다. 틀렸습니다. 나는 B등급과 V등급이 같다. 색지수가 0이네요. 맞습니다. 다는 가보다 붉은색으로 보인다. 다는 가보다 이게 그러니까 가가 될 수 있겠고 나가 될 수 있겠고 다가 될 수 있겠네요. 얘는 오히려 B필터에서 V필터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B필터 파란색이 많이 보이는 거지. 얘는 상대적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파장이 짧은 곳에서 에너지가 많이 나오니까 붉은색으로 보일 거고 얘는 파란색으로 많이 보일 겁니다. 표면 온도가 낮은 별, 높은 별. 다는 가보다 붉은색 아닙니다. 청색으로 보입니다. 훨씬. 2번에 2번. 3번 보겠습니다. 별의 분광량과 수소의 헬륨 흡수선. 별의 표면 온도는 기역쪽으로 갈수록 높은 거 맞습니다. OBFGKM O로 갈수록 기역 맞아요. 수소 흡수선은 A형에서 가장 세다. 아까 전에도 했죠. 태양보다 저온인 별에서는 헬륨 흡수선이 나타나지 않는다. 태양보다 저온, 태양은 G2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태양보다 저온이란 말은 이쪽으로 간다는 말이죠. 헬륨 흡수선이 나타나지 않네요. 그림 봐주시면 됩니다. 헬륨 흡수선은 여기에서 여기에 분광량 가진 애들만 나타나네요. 그래서 흡수선 나타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답 3번에 5번입니다. 4번 볼게요. 자, 표는 별 A에서 C 반지름과 표면 온도를 나타낸 거다. 별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색지수는 A가 B보다 작다. A랑 B 색지수는 A가 B보다 작다. 표면 온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A가 표면 온도가 크니까 색지수가 작아요. 기억 맞습니다. A와 C는 분광량이 같다. 표면 온도가 같으면 분광량이 같은 겁니다. 니은 맞습니다. B의 강도는 가장 크다. B는 지금 먼저 BC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BC를 비교하면 반지름은 같은데 표면 온도가 더 커. 그러면 C가 B보다 광도가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A랑 C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표면 온도는 똑같은데 반지름의 크기가 크네요. 그러니까 C가 일단 B가 가장 크다는 말은 틀렸네. C가 가장 크겠네요. D가 틀렸습니다. C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0.2 등급이다. C의 절대 등급을 물었는데 태양값이 지금 1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태양의 광도는 지금 표면 R제곱 T4승이니까 1 넣어주면 태양의 광도도 1이야. 여기서는 광도가 1입니다. 근데 C라는 별은 태양의 반지름의 10배입니다. 그러니까 10의 제곱으로 들어갈 거야. 곱하기 그리고 표면 온도는 똑같네요. 그러니까 광도가 100배 밝은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태양의 절대 등급이 나와 있어요. 100배는 5등급이 작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4.8에서 5등급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0.2등급. 답은 기역, 이은, 리을이 됩니다. 4번에 4번. 잠시만요. 5번부터 한번 4문제 마지막 풀어보겠습니다. 배터리 충전기를 놓고 와서 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방금. 4문제 힘내봅시다. 1번 A는 초고성이다.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건 다 주계열성, 거성, 백색외성. A는 주계열성입니다. B는 태양보다 광도가 약 100배 크다. B는 태양이 여기 있네요. 태양 5등급이네요. B는 마이너스 5등급. 10등급 차이가 나네요.
10,000배가 밝습니다. 5등급 차이에 100배라고 했죠? 그럼 10등급 차이는 10,000배가 됩니다. 10,000배가 더 밝습니다. 틀렸습니다. B는 C보다 반지름이 크다. B는 C보다 반지름이 크다. B는 C보다 표면 온도가 높아요. 그런데 광도가 같으려면 크기는 작아야 됩니다. 반지름이 작습니다. 4번. C는 태양보다 반지름이 약 100배 크다. C는 태양보다 반지름이 약 100배 크다. 지금 10등급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100배 밝대요. 태양을 만약에 광도를 1이라고 하면 이제 쟤는 광도가 많이 되는 거야. 그러면 광도죠. 광도. 그렇게 되면 반지름은 표면 온도가 똑같은 상황이니까 반지름은 10의 제곱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R로 제곱에 들어가면 10,000배가 딱 될 거니까 100배 크다. 맞습니다. 5번에 4번. D는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낮다. D는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습니다. 분광력만 봐주면 되죠. 태양은 G형, 얘는 A형. 그러니까 온도가 더 높습니다. 5번에 4번이었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표는 별 A에서 D 표면 온도와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고, 그램은 이 별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HR도에 표시한 거다. 그래요. A는 거성이다. 여기 거성 맞습니다. 주계열성, 백색외성. 맞아요. B는 C보다 실제로 약 100배 밝다. B는 C보다 100배 밝다고 했는데 이 자료보다는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정확한 수치값을 봐주는 게 더 정확하겠죠? B는 C보다 절대 등급이 5등급이 작아요. 그렇다는 말은 100배가 밝다. 맞습니다. A에서 D 중 반지름이 가장 큰 별은 D이다. A가 가장 큽니다. D는 가장 작습니다. 답 3번입니다. 7번. 그림 가는 별 ABC의 관측 결과이고 나는 이 별이 포함된 HR도다. 연주시차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이거는 사실 지금 고3들 수능 특강에도 없고 수능 완성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좀 지구과학 2의 개념을 다룬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일단 나왔는데 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갑자기 수능 특강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주시차는 지금 A라는 게 연주시차가 0.1로 나와 있네요. 연주시차를 통해서 우리는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연주시차의 역수가 파색 단위로 나타나지고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ABC의 값을 한번 물리량을 다 적어볼까요? 제가 ABC 연주시차가 0.1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우리로부터 별 A가 떨어진 거리는 0.1의 역수를 취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10파색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외우시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내신 시험에도 연주시차는 제가 해서 하는 문제를 내지는 않겠습니다. B는 지금 0.01이에요. 그러면 B는 100파색입니다. C는 똑같이 0.01이네요. 100파색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겉보기 등급 한번 적어볼까요? 겉보기 등급 A는 지금 2등급이네요. B는 7등급, C는 15등급.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등급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자, A라는 별은 지금 10파색 떨어져 있는데 우리로부터 10파색 떨어져 있는데 10파색 떨어져 있는 거는 절대 등급을 어떠한 별을 10파색 떨어진 곳에 놔뒀을 때 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파색 떨어져 있는 이 별은 절대 등급이랑 겉보기 등급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2등급이 되는 거예요. B는 B는 보세요. 별이 있습니다. 우리로부터 100파색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지금 7등급으로 보인대요. 이 별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7등급. 그럼 만약에 10파색, 그러니까 지금 절대 등급을 구하려고 하니까 10파색, 여기 10파색에 만약에 갖다 놓으면 얘 밝기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파색일 때 7등급이었어. 그러면 거기에 10분의 1, 거리가 10배 가까워지면 제가 밝기는 100배 밝아진다고 했죠. 거리의 제곱에 그러니까 거리가 10배 멀어지면 밝기가 100배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거리가 10배 가까워지면 밝기가 100배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네, 괜찮죠? 그러니까 10배 가까워졌으니까 밝기가 100배 밝아져야 돼. 그러면 여기 7등급에서 100배니까 5등급을 뺀 2등급이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C는 그러면 10등급이 돼야 돼요. 절대 등급은. 좋습니다. 이걸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 A라는 점을 한번 위치시켜 봅시다. A는 색지수가 0이고 그리고 절대 등급 우리 구했죠? 2등급. 얘는 주계율성 쪽에 존재하네. A. 그리고 B는 색지수가 1이네요. 색지수가 1이고 절대 등급이 2등급. 그러니까 얘는 여기 오겠네요. B. 거성입니다. C는 봅시다. C는 1.5. 1.5에 10등급. 여기 있네요. 얘는 또 주계율성이네요.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다. 맞습니다가 아니라 B가 더 큽니다. B와 C는 절대 등급이 같다. B와 C는 절대 등급이 같지 않아요. A가 B랑 절대 등급이 같고 B와 C는 2, 10으로 다릅니다. C는 주계열성이다. C는 주계열성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7번에 2번입니다. 잠시만요. B와 C는 절대 등급이 같다. 왜? 7번에 2번 맞습니다. 답 잘못 체크한 줄 알았어요. 제가 연주 시차 구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연주 시차라는 것은 우리는 거리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로 떨어진 거리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정말 지구과학 투적인 내용입니다.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주위를 우리 지구가 공전합니다. 지구가 1년 동안 이렇게 공전해요. 반시계 방향으로. 만약에 별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여기 제일 처음에 별을 봤을 때 내가 보이는 별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별을 보면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구, 별, 태양 요 사이 각도 둘 다 같고 여기 요만큼의 각도를 우리는 연주 시차라고 해요. 그리고 각도를 지금 여기 초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초라는 단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1도는 60, 1도 우리 360도, 몇 도, 90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1도는 60분이라는 단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분은 60초라는 단위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1도는 3600초가 된답니다. 어렵다 맞죠? 몰라도 됩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별하고 태양이나 우리 지구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이거를 별의 중심에서 생각해서 원으로 이렇게 딱 생각해도 돼요. 여기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를 1AU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어떤 식을 세울 수 있냐면 이 각도 대 이 호의 길이 1AU는 이 전체 원의 둘레에서 360도 그렇게 한번 식을 세우려 보면 연주 시차를 제가 P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P라고 한번 해볼게요. P 대 1AU는 360도 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 거리죠. R입니다. 2πr. 그러면 어떤 식이 성립이 하냐면 1AU 곱하기 360도 그리고 2π 나눠주고 봅시다. 2πr 곱하기 P분의 1은 R이 이렇게 되네요. 떨어진 거리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다 고쳐주셔야 돼요. 그러한 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바로 약분 안 됩니다. 2파이 라디안이 360도고, 2파이랑 360도 이렇게 약분 안 됩니다. 이거 파이는 3.14인데 여튼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만약에 별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연주 시차는 크게 나타납니다. 이 각도가 더 커지겠지. 그래서 그냥 한번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주 시차의 역수는 거리분의 1로 나오고 파색으로 나타내진다. 모르셔도 됩니다. 하여튼
이렇습니다. 연주시차라는 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 HR도에서 주계열성을 나는 주계열성에서 질량, 강도,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돼 있는 것들. 색지수가 작을수록 별의 질량은 크다. 색지수가 작게 그냥 한번 따라가 볼게요. 사실 이거를 안 봐도 풀 수 있어야 돼. 색지수가 작게 한번 따라가 보면 절대 등급이 커집니다. 그러면 광도가 커진다는 말이니까 광도 큰 쪽으로 가보면 질량 커져요.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색지수가 작다, 표면 온도가 높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도 크고 질량도 크고, 제가 말씀드렸죠? 크기도 크고, 질량이 클수록 별의 반지름은 크다. 맞는 말입니다. 이 자료만으로 니은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니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는 배경 지식입니다. 디귿, 별 A의 질량은 태양의 10배이다. 별 A의 질량은 태양의 10배이다. 별 A 한번 볼까요? 색지수가 0이고 절대 등급이 0입니다. 그러면 지금 태양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A는 태양보다 절대 등급이 5등급이 작아요. 그렇다는 말은 태양이 여기 찍혀 있는데 얘는 광도가 100배가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아마 들어갈 겁니다. 질량이 10배만큼 됩니까? 태양의 10배보다 작습니다. A의 질량은 태양의 10배이다. 아닙니다. 이게 지금 주계열성이라는 걸 가정하고 다 푼 겁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A가 주계열성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문제 절대 없습니다. 수능에 나온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조금 달려왔는데 영상이 한 50분 좀 넘는 것 같네요. 일단 45분 정도 일단 수업에 올릴 겁니다. 그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고 EBS를 듣든 아니면 제가 개념 영상을 찍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나 수업 듣는다고 고생하셨고 추석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추석 끝나고 이 영상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